이 변화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 가능성. 이게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면 계획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 변화, 그리고 물리적 변화, 이런 형태로 이제 주변 현황이 변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 토지를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에,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하면 뭐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게 변화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쪽 지역에 예를 들면 신도시가 이제 변화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 토지라는 부분들은 자체 개발을 통해서 가치도 올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올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변 현황에 따라 가지고, 주변 현황이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가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라는 부분들은 토지 자체만 가지고 이 가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 내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어떤 계획이 수립됐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 지역에 이제 계획이 수립될 때, 이때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발 계획이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집행되고 개발이 완료되는 이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이 토지 가격도 상승폭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완전히 개발된 지역은 시세 차익을 얻기가 좀 힘들겠죠. 개발 이익을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토지를 투자를 할 때는 이 주변 현황적 요소들,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토지가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는 계획이 수립됐으면 어떤 신도시가 이제 개발된다, 아니면 산업단지가 개발된다고 했을 때,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법률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택지지구를 조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생산 녹지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구 조정이 많이 되는데, 이 계획관리지역 상태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주거지구로 용도지역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용도지역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토지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 변화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택지지구가 들어오면 이 택지지구에 따라 가지고 이 주변 지역도 개발이 되겠죠. 그럼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똑같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되면은 용적률이 상승이 되고 건축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도 건축물의 종류도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땅 자체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이거 뭐 농사 짓고 있었다, 그럼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땅의 가치는 용도적 변화에 따라 가지고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행위 제한의 완화만큼 토지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냥 개발하지 말고 그냥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시세 차이를 목적으로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주거 단지로,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이 변화가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택지주가 들어오고 주변 지역도 이제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농사 짓는 땅이었어요. 농지였는데, 그럼 주거 지역이 되었다고 한다면 뭐예요? 주거지역 주택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하는 부분들이 이 주거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변화, 이 토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로망 세로망에 도로망을 만들고,
여기에 맞게끔 이제 주택을 지었을 때고 기반 시설도 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계획의 수립 단계, 그 다음에 법률적 변화, 그 다음에 물리적 변화. 이 단계적으로 이제 토지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변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변화가 없는 지역은 뭐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 변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계속 주변 현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상이익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LH 사태, 이 부분이 이제 보상이익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지역의 땅을 사는 거죠. 이때는 보상이익은 맹지든 뭐 이런 부분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많은 땅을 사는 게 필요하겠죠. 같은 땅을 가지고. 그래서 수용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보상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벌집을 짓는다든지 사람이 살지 않고 진짜 보상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법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의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이제 그쪽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상에 관련된 이제 그 조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 계집도 지어놓고 뭐 축사도 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도 심어놓고 막 이렇게 놨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 보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도 있고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를 하겠다,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을 하겠다, 아니면 토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투자 종목이 정해지고 투자 종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목적을 정했죠. 나는 뭐 땅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만 노리겠다, 아니면 개발 이익을 얻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어느 도시에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각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자안보가 있습니다. 전자안보,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토지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보를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행정기관의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특히 이 정보를 수집할 때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뭐 블로그도 각종 블로그도 많이 있고 주변의 지인들의 소문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도 뭐 어느 지역이 좋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신문 기사도 이제 기획 기사처럼 어느 지역이 이제 뜨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확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참고용으로만 하시지 그 내용들을 공적인 그게 없는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믿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안 되고 하면 그걸 가지고 뭐 그 사람들한테 항의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분히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정보에 관련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도시를 선택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행정계획에 관련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행정계획이란 것은 주로 이제 그 국토 공간에 관련된 계획은 이제
국토 종합계획, 국토 전반에 관련된 계획인데 이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나라의 국토를 어떻게 국토 공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 국토 전반에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축이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제 전체 권역별로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해라. 도시개발 방향도 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추기운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국토 공간에 관련된 계획 수립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국토종합계획이 중요하냐면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증비 계획이라든지 하위 계획들은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의 방향, 국토공간의 방향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은 꼭 한번 살펴보고 도시를 선택할 때 도시 선택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이제 수도권을 하는데 이 수도권 증비 계획에 이 수도권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과밀 억제권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 보전권역, 그다음에 승정 관리권역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권역별로 구분해 놨어요. 이렇게 수도권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지역은 자연 보전권역, 이쪽은 이제 승정관리권역, 이쪽은 이제 과밀권역 이렇게 해놨죠. 수도권은 서울은 다 과밀권역이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승정관리권역이라는 부분들은 이쪽에 이제 뭐 평택이라든지 화성 이러한 지역이고 이 부분들은 뭐냐면 과밀권역은 너무 과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규모의 인구가 집중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가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단지가 돌면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교통량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쪽 지역에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산업단지는 이렇게 승정관리권역으로 보내라. 그래서 승정관리 이제 승정관리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많이 안 됐겠죠.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산업이라든지 인구가 많이 올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입지를 시켜서 인구의 분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미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이라든지 화성 지역에 성장관리권을 하면서 이쪽 지역으로 이제 산업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놨습니다. 수도권의 규제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는 이게 한강수계 있죠. 한강수계라든지 뭐 남한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계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쪽 지역에는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대규모의 이제 뭐 택지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못 짓게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수원을 보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자연보전권역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쪽 이제 가밀억제권역은 실제적으로 개발을 못하게끔 뭘 만들어 놨냐면 가밀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이쪽은 이제 개발 제한구역으로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를 묶어놔가지고 아예 이쪽은 이제 개발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밀억제권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밀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권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 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밀 억제권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안 되고 개발 제한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개발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 행위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밀 억제권역에 어떻게 하냐면
개발 제한구를 해제를 해서 이쪽 지역에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을 개발하는 신도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가 되겠죠. 하남 지역이라든지 남양주 왕숙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청냉지구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개발 제한구를 해제를 해서 공공주택 중심으로 이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쪽 지역도 이제 많이 개발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기본 계획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떤 특정 도시에 예를 들면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든지 다른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도시에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이제 소문을 들었다 아니면 정보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투자하기 전에 그 지역 중에서도 어느 지역이 이 도시 미래상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기본 계획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 도시 기본 계획을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 요 부분들을 꼭 봐야 된다는 거죠. 도시 공간 구조의 중심지 체계가 있고 생활권별 인구 배분, 그다음에 중심 기능, 개발축, 교통망 계획, 산업망 계획.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는 꼭 이 도시 기본 계획 내에 있는 부분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기본 계획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집행 계획은 관리 계획의 이제 수립 그 관리 계획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집행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이 기본 계획에 보면은 앞으로 도시를 어떤 형태를 개발하라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시 기본 계획은 설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계도. 도시의 설계도. 이거는 이제 국토의 설계도. 이건 도시의 설계도. 설계도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집을 짓는데 설계도를 보면 설계도 내부에 어디가 주방이고 어디가 거실이 되고 어디가 안방이 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죠. 그럼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곳이 예를 들면 식당을 하려고 하면 주방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화장실에 가서 그 뭐 식당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집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주방이다. 그다음에 주방이라고 하면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죠. 그럼 예를 들면 전체로 이게 도시다라고 하면 이 주방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식당을 하면 되겠죠. 식당. 그럼 여기가 이제 안방이다. 그러면 안방 같으면 이제 주거 공간이 되겠죠. 주거 공간. 도시를 말하자면. 여기 거실이다. 거실이다. 그럼 온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TV도 보고 뭐 파티도 하고 이렇겠죠. 그러면 이게 상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의 설계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도시 기본 계획은. 그래서 기본 계획을 보면 어느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고 어떤 산업이 중심이 되고 인구는 현재 인구는 얼마인데 향후 인구는 얼마만큼 증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도로망 계획이 이제 수립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의 축도 이제 형성이 되고 산업의 계획도 이 복합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볼 때는 이제 공청회 라든지 도보, 시보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어떤 특정 도시를 선정을 했을 때 그 도시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개발이 되고 그 개발됨에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